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차전지 지킴이 아니겠습니까? 김지훈 대표님 그죠? 네. 2차전지부터 봐야 되는데 네네. 우리 시장은 올해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세요. 그죠? 잘 맞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리고 네. 모르는 종목도 많은데 2차전지는 아직이죠?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1월 달 들어서 상당히 부진했고요, 여전히. 네. 그다음에 2월 달 들어서는 조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달 들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종목별로 철저하게 차별화된 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수익률 상에서는 역시나 실리콘 음극재단의 대주전자재료가 가장 압도적인 수익률, 44%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 저희가 찍고 있는 오늘 월요일자 기준으로도 뭐 한 7%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차별화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2월 오늘 이제 장중 기준으로는 플러스로 연초 25년 초 연초 상승률이 한 2% 정도 상승률로 바뀐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뭐 삼성 SDI라든지 포스코홀딩스는 여전히 뭐 한 자릿수대 마이너스입니다. 연초 대비 상승률이 마이너스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21%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의 개선보다는 코스피 이전 수급의 이슈에 따라 보이고요. 네. 요게 좀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가장 뭐 압도적으로 수익률 좋은 거는 2차전지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이 유리기판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필옵틱스가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누적 한 달 반 동안에 125%가 올랐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아직 수익률 측면으로는 회복되려면 좀 상당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고, 예, 긍정적인 모습은 결국은 1분기 실적이 저점을 찍고 2분기부터는 좀 드라마틱한 개선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예. 가장 빠르게는 에코프로 BM 쪽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수익률이 뭐 생각만큼 물론 올라온 건 아닌데요. 그래도 보니까 뭐 급락은 아닙니다. 올해 그죠? 네, 뭔가 맞습니다. 좀 종목별로 반전 시도, 반등 신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IRA와 관련된 트럼프 정책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이게 나오면 차라리 이제 악재 해소로 그죠? 확 튀어오를 수 있어요. 그죠? 네네. 근데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이 여전히 긴장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봐야 될 게 이제 실적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네네. 그리고 또 결국은 이제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업황 체크 좀 해볼게요. 네. 지난달에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보조금을 받든 안 받든 전기차 자체의 경쟁력이 회복되느냐가 그렇죠. 가장 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가격의 페리티도 부분도 말씀드렸죠. 이제 배터리 가격이 싸지면서 휘발유차하고 보조금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다 반영돼서 전기차 판매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1월 달에 독일이 지금 아직 보조금 부활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전년 대비 54% 증가한 34,498대로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고요. 영국은 12월 달에도 최대치를 찍었는데 두 달 연 이어서 전년 대비 42% 증가한 29,634대를 기록했고요. 프랑스만 조금 부진했습니다. 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태리가 126%, 스페인이 49%, 스웨덴이 5,660대로 상위 탑티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포함해서 합산 판매량이 11만 대를 기록하면서 39%의 판매량 증가를 나타내는데요. 이게 진짜 재미난 데이터가, 테슬라가 1월 달에 극심하게 유럽에서 판매량이 20% 이상 깎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 40% 가까운 판매량 성장세가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 유럽의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BMW, 뭐 르노 이런 업체들이 골고루 판매 개선세가 나왔다는 거고요. 역시나 현대 기아차도 유럽에서 선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주 재미난 사실은 어제 따끈따끈하게 나온 아주 신뉴스인데요. 지금 유럽 EU 연합에서요, 2030년까지 10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법인 차종에 대해서 전기차, 그 100대 이상의 법인 차를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전기차만 구매하도록 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법인 차량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전기차 구매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럽 완성차 중심으로 CO2 규제에 대한 벌금 그것도
완화하면서 법인 차량 전기차 의무화하면 최소한 2030년까지 신규 전기차만 약 200만 대의 추가 수요가 나올 것으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3월 5일, 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EU 유럽에서 적극적인 이제 액션 플랜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리스크는 있습니다. 유럽 자동차 업체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CO2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기차 업체한테는 당연히 좀 그 부담감을 갖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의 수요나 친환경성의 방향성을 여러 가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기차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세 번째는 중국의 경쟁사를 기존보다 조금 더 강도 높게 더 규제하면서 견제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유럽의 판매량을 좀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GM의 그 1월달 판매량이 전년 대비 50% 넘게 감소하면서 GM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반면에 포드는 월별 역대 최대치인 5,666대를 팔면서 1월달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고요. 현대기아차는 아이오닉 5만 전년 대비 54% 증가하면서 두 자릿수인 17%의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현대기아차 합산이요. 그래서 1월달 전체 미국의 판매는 대략 한 15% 정도 성장을 나타내면서 유럽과 미국에서 모두 그 괜찮았다. 판매량이 괜찮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은 이제 그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이미 28.4%의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정부가 보편 관세 10%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더 부과할 경우에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LFP 배터리의 가격이 47달러에서 66달러로 약 40% 가까이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배터리 시장, 미국 ESS 배터리 시장에 80% 넘게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배터리를 대규모로 아마 삼성 SDI나 LG 엔솔의 ESS 배터리로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70% 이상 한국산 ESS 배터리로 교체될 경우에 미국 ESS 전체 시장 규모가 전기차 시장의 40%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LG 엔솔이나 삼성 SDI 쪽에서 실적에 대한 성장의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ESS가 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냐. 지금 미국에서 태양광 설치량이 2030년 기준으로 60기가와트니까 네. 지금 현재 한 27기가와트니까 역시나 여기서도 태양광 설치량이 앞으로는 2배 이상 커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업황 살펴봤고요. 이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머금고 실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4분기 실적은 발표한 거 보면 역시나 안 좋았지 네네.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러면 이제 이후에 실적은 좋아질 수 있는가? 네네. 지금 그 에코프로 BM을 예를 들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4분기 실적은 새로운 팩트는 없습니다. 안 좋았던 거 이미 알고 네. 있었고요. 그런데 4분기 실적이 공통적으로 보니까 일회성 비용이 떨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분기 실적에는 부담이 됐는데 에코프로 BM 그리고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밝힌 거는 대표적인 기업이니까요. 신규 고객 사양 물량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 사양이 늘어나겠다고 했고요. 재고 소진도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축소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영업이익 적자가 그 412억대 적자에서 96억대 적자로 상당 부분 에코프로 쪽에서는 선방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쪽 매출 비중이 QOQ로 분기 대비해서는 대략 두 자릿수 정도 한 10% 정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면서 실적도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이제는 좀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소위 말하는 리튬과 니켈 가격인데 리튬과 니켈 가격이 두 자릿수 하락폭에서 지금 한 자릿수대 약 한 3에서 5% 정도 수준에서 계속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을 네. 좀 보여주고 있어서 리튬과 니켈 가격도 여기서 더 빠지겠냐. 왜냐면 일단 인도네시아가 최대 니켈 생산국인데 40% 정도를 생산량을 감축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밝힌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 가격도 여기서는 더 안 빠질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모두 이 양극재단에서 그 굉장히 가격 경쟁력 있는
중국의 LFP랑 비교해도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양극재를 올해 또는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내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중국산 관세를 때리면 LFP 가격이 비싸지게 됩니다. 관세 효과 때문에. 그러면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쪽에서 빠르게 이 가격을 다운시킨 양극재를 내면 가격에 대한 격차도 올해 말 정도에는 상당히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실적 체크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뭐 그런 우려들은 다 지금 알고 있으니까요. 네네. 이제 대응을 함에 있어서 IRA도 그렇고 또 이제 3월에 이제 공매도 재개 가능성도 있고 실적도 그렇고 다 이제 체크를 하면서 가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언젠가 모멘텀이 한번 들어올 때가 언젠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관심 종목 탑픽은 어떤 겁니까? 네, 저는 여전히 대주전자재료를 말씀드리고요. 네. 아무래도 2차 전지 전체 업황 대비 초과 상승이 나타내고 있다는 게 이 사실은 대주전자재료의 어떤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주가가 좀 증명하고 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는 사실은 그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좋을 때 주가가 좋았다가 2차 전지 빠지니까 도매급으로 같이 매도 당했다가 지금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테슬라 주가가 사실 부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좋은 주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테슬라 지금 모델 3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그 예상 판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사전 예약 접수가 5만 대가 넘으면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데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3월 달에 유럽과 중국과 한국, 아시아에서 전반적으로 다 이제 본격적인 매출 판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아마 실적이 반영되는 게 아마 대주전자재료는 빠르면 뭐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면 테슬라 물량 쪽에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두 가지 경우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사실은 2170 신형 배터리는 그 파나소닉 공장을 통해서 캔자스 공장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이게 2025년 기준으로 물량이 30기가와트입니다. 이거는 벌써 작년 4분기 때 샘플 테스트가 들어갔고요. 아마 1분기부터 실적 찍힐 거로 보이고요. 2170 신형 배터리 플러스 4680 원통용 배터리 신형, 요것도 4680 신형은 LG 엔솔 통해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제 만약에 모델 Y 주니퍼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했다. 그러면 모델 3나 모델 S나 앞으로 나올 모델 2 하이랜드까지 확장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원래 중국 1등 업체인 BTR께 들어갔는데 그게 교체됐거든요. 전면 교체됐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료가 영업했다기보다는 테슬라 쪽 요청으로 인해서 BTR께 교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 다른 차기 모델에도 실리콘 음극재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존의 차종이 지금 한 대략 EV3, 캐스퍼 EV 포함해서 한 6종 정도가 되는데요. 당장 요번 2025년도부터 아이오닉 3, 아이오닉 9, 스텔란티스, 그리고 테슬라까지 총 6종이 모델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양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리콘 음극재가 전체 이제 영업의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년 돼야지 50%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면 실리콘 음극재가 영업 마진이 대략 20%가 넘거든요. 그럼 나머지 뭐 나노 사업부라든지 이런 그 MLCC 쪽 사업부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이익률이 좋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영업 이익률을 개선하는 효과를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고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도 받으면서 최근에 외국인 기관 코스닥 쪽에서 누적 순매수 항상 그 지금 1월달 데이터도 그렇고 2월달 데이터도 탑 5 안에 들어갈 정도로 수급도 견조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그러면 탑픽은 대주전자재료 네네. 말씀하셨고요.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탑픽은 한 종목입니까? 네, 대주전자재료 말씀드리고요. 네. 네, 두 번째로 뭐 한 종목 정도 더 공부 차원으로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에코프로 그룹사에서 네. 컨퍼런스 콜 할 때 굉장히 에코프로 보통은 에코프로 BM 쪽에 힘을 실어주는데 잘 들어보시면 기사 또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에 전구체죠. 네, 전구체에 상당히 네. 힘을 실어줬습니다. 예.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얼마든지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다른 양극재 쪽으로 당장 고객사가 외형 확장이 될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전구체가 더 사실은 이 수요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다. 양극재만 해도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양극재 업체가 5개가 넘는데 전구체를 의미 있게 지금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앤 드림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올해 어떻게 보면 양극재단보다 더 큰 그 실적에 대한 개선 모멘텀을 갖고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스죠. 공식 네네. 명칭은 에코프로 머티하고 관심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쭉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황이나 주가나 이런 건 이제 실적까지도 반전의 계기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죠?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모멘텀이 하나 탁 터졌을 그렇습니다. 때 어떻게 가느냐가 네네. 관건이고요. 네, 오늘 관심 종목은 그럼 대주전자재료와 네네. 에코프로 머티 네네. 두 종목을 압축하겠습니다. 네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